자기야, 계산해봤는데 솔직히 수술해봤자 적자야. 보험금이랑 상속받을 것까지 합치면 1억 넘게 남는데 왜 2천만 원 들여서 고생만 시켜? 새벽 4시 간암 수술을 이틀 앞둔 어머니의 병실에서 들려온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에는 모친 가성비 분석, 파일에는 충격적인 파일명이 떠 있었습니다. 수술비 vs 장례비, 간병비 vs 보험금을 냉정하게 계산한 엑셀표까지. 그 순간 둘째 아들 진우는 모든 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한 통의 카카오톡이 자신을 거리로 쫓아낼 것이라는 걸. 그리고 몇 달 후 그 증거 하나로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라는 걸.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사건의 단초. 새벽 4시 병실 복도에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 병실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의료기기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형, 아직 안 자고 어디 간 거야? 진우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보호자 침대는 비어 있었고 민석의 노트북만 켜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지 확인한 뒤 보호자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PC 카카오톡이 열려 있었습니다. 대화 상대는 와이프였습니다. 진우의 눈이 화면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 시간에 카톡이 그대로 켜져 있잖아. 전송된 파일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모친 가성비 분석, 파일. 진우는 마우스 커서를 파일 위로 올렸습니다. 미리 보기 창이 떴습니다. 엑셀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왼쪽 열에는 수술 시나리오, 오른쪽 열에는 사망 시나리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 시나리오 아래에는 수술비 2천만 원, 간병비월 150만 원, 예상 생존 기간 3년이라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사망 시나리오에는 장례비 500만 원, 보험금 8천만 원, 상속 재산 1억 2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머니를 숫자로 나눠 놓은 거야?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화창 하단에는 민석이 보낸 메시지가 시간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야, 계산해봤는데 솔직히 수술해봤자 적자야. 어차피 간암 3기면 얼마 못 사는데 돈만 더 드는 거 아니야? 보험금이랑 상속받을 것까지 합치면 1억 넘게 남는데 왜 2천만 원 들여서 고생만 시켜? 차라리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효도 아닐까? 진우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노트북 화면 전체를 여러 각도에서 연속으로 촬영했습니다. 엑셀 파일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전송 시간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제발 이거라도 남겨놔야 한다. 나중에 모른 척 못하게. 휴대전화 화면에 클라우드 저장 아이콘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왜 남의 컴퓨터를 만져? 민석이 편의점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노트북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형, 이게 도대체 뭐야? 어머니를 돈으로 따지고 있었어? 사람 목숨을 가성비로 계산한 거야? 민석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민석은 급히 노트북으로 달려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뭘 본 거야? 남의 개인 파일을 왜 열어? 민석이 노트북을 반으로 접으며 소리쳤습니다. 형이 어머니 목숨값을 숫자로 계산한 거 다 봤어. 수술비에 보험금까지 한 푼 두 푼 따진 거 전부 봤다고. 진우가 휴대전화를 높이 들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사진도 다 찍었어. 클라우드에 올라갔어. 이젠 지워도 소용없어.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가족 일이잖아. 그런 걸 왜 찍어? 미쳤냐? 민석이 진우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진우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꽉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 정신 좀 차려. 이게 어느 집안에서 있을 법한 일이야. 어머니 눈앞에 두고 이런 짓을 해. 입 다물어. 그거 당장 내놔. 그 사진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박살 나는 거 안 보여? 민석이 진우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진우는 민석의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 한가운데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석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보호자 침대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침대 옆 물컵과 간이 테이블이 요란하게 쓰러졌습니다. 아, 젠장. 민석이 바닥에서 신음했습니다. 형, 어디 다친 데 없어? 일어나 봐. 진우가 민석을 일으키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이 진우의 휴대전화를 낚아챘습니다. 이거나 내놔. 이딴 거 찍어놓고 형을 잡겠다고? 아, 그거 돌려줘. 그거밖에 증거가 없다고. 민석이 휴대전화를 들고 병실 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진우가 뒤쫓았지만 민석이 이미 복도로 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찍고 다니면서 가족을 협박하는 게 제정신이냐? 내가 사람이냐? 민석이 휴대전화를 복도 바닥에 3개 내던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금이 간 화면에 전원이 꺼져버렸습니다. 형, 왜 이렇게까지 해? 잘못했다고 하면 될걸. 입 다물어. 협박용 사진 찍어놓고 정의로운 척하지 마. 먼저 칼 빼든 건 너야. 복도에서 소란이 커지자 의료진이 뛰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밤에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간호사가 두 사람 사이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요. 저를 계속 위협해요. 휴대전화로 찍어서 돈 뜯으려고 해요. 민석이 부러진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형이 먼저 어머니를 돈으로 계산했잖아. 그게 더 큰 죄 아니야? 조용히 하세요. 환자들 다 깨어나요. 병원 보안요원까지 나타났습니다. 민석은 넘어진 척하며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저 사람 좀 말려주세요. 경찰도 불러주세요. 제 동생이 방금 저를 밀치고 때렸어요. 휴대전화도 부쉈고요. 뭔 소리야? 형이 내 휴대전화를 던졌잖아. 증거도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민석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제 동생이 도박비 때문에 저를 계속 협박했어요. 어머니 수술비까지 노리고 있었고요. 제가 다 기록해놨어요. 진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형,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언제 그런 적이 있어. 조작된 기록까지 만들어서 저를 윽박지르려고 했어요. 저 사람 예전부터 그랬어요. 경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USB를 경찰에게 건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내일 모레 수술인데요. 동생이 돈 때문에 계속 시비를 걸어요. 제발 좀 말려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민석 씨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 말만 믿지 마세요. 진우가 소리쳤지만 부서진 휴대전화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둘 다 진정하시고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얘기할 일은 아닙니다. 경찰이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제 말도 좀 들어주세요. 조사실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조용히 하시죠. 진우는 부서진 휴대전화와 지갑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민석은 병실 문 앞에서 진우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후 진우는 병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끝났지만 민석이 출입 금지를 요청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호자 교대는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병원 쪽 결정이니 이해해 주세요. 병원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새벽 찬바람 속에서 부서진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은 완전히 깨져 있었지만 클라우드 저장이 완료된 것은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업로드됐어. 어떻게든 다시 들어갈 수 있어. 포기하지 말자. 진우는 병원을 뒤돌아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이 내일 모레였습니다. 챕터 2 갈등의 고조. 새벽 5시 진우는 24시간 PC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 하나 남아요. 알바생이 졸린 눈으로 진우를 맞았습니다. 진우는 주머니를 뒤져 1,000원짜리 동전들을 꺼냈습니다. 1시간만 쓸게요. 딱 필요한 것만 하고 나갈게요. 컴퓨터 앞에 앉은 진우는 급히 클라우드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제발 들어가져라. 이거라도 있어야 형을 막지. 2단계 인증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인증번호가 휴대전화로 전송된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아, 이럴 때 왜 하필? 진우는 부서진 휴대전화를 꺼내 전원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검은 화면만 깜빡일 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 켜져라. 제발 한 번만. 진우는 배터리를 빼서 다시 끼워봤습니다. 여전히 켜지지 않았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요? 연장 안 하세요? 알바생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PC방을 나온 진우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2,000원 뿐이었습니다. 오전 8시 진우는 인력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철거 현장 2명, 젊은 사람 우선. 현장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일당 10만 원, 점심 제공. 힘들어도 불평 없는 사람. 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젊은 친구네. 힘든 일인데 할 수 있어? 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벌어야 합니다. 그럼 트럭에 타. 대충 하는 사람은 바로 내린다. 오후 3시 병원 원무과에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민석은 통장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잔액이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무과장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인데 이렇게는 안 되시죠? 제 동생이 도박빚 때문에 집안 돈을 다 써버렸어요. 저도 더 이상 막을 힘이 없어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수술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일단 퇴원 수속부터 밟아야겠네요. 보호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원무과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내보내도 되는 겁니까? 그건 가족이 판단하실 문제죠. 저희는 설명만 드립니다. 민석은 보호자 사정으로 인한 퇴원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1시간 후 사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의료진이 만류하는데도 어머니를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지금은 병원에 계시는 게.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계시게 해드릴게요. 병원에 있으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 하셔서요. 민석이 대답하며 구급차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8시 현장 일을 마친 진우는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동전을 넣고 병원 번호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강복순 환자 상태 좀 확인해 주세요. 402호실이요. 잠시만요. 오늘 오후에 퇴원하셨네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보호자분이 데리고 가셨어요. 서류도 다 처리됐고요. 진우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있나요? 집인지 요양원인지. 그런 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진우는 수화기를 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만 하얗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 오늘도 못 뵙고 이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진우는 병실 구석에 있던 컴퓨터를 켰습니다. 가족 공유 위치 추적 앱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예전에 설정해둔 계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발 아직 설정 안 지웠어야 하는데. 들어가졌다. 민석의 차량 위치가 지도에 나타났습니다.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확대하자 평화요양원이라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급히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9시 진우는 평화요양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철문 앞에 용역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뭐하러 왔어? 면회 신청했어? 한 명이 진우를 막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강복순 오늘 병원에서 옮겨왔을 겁니다. 접근 금지야. 서류 있어. 이름도 적혀 있어. 용역 직원이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법원에서 발급한 접근 금지 명령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언제 이런 걸 누가 낸 겁니까? 보호자가 요청한 거야. 여기 이름 보이지? 그러니까 말 잘 알아듣고 썩 꺼져. 진우는 정문 옆 유리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쪽 침대에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진우예요. 여기 있어요. 진우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유리 깨질라. 용역 직원이 진우를 밀쳤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좀 보게 해주세요. 얼굴만 보고 나갈게요. 안 된다고 했다. 가족이 싫다는데 뭘 더 봐. 계속 이러면 경찰 부른다. 건물 안쪽에서 민석이 요양원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지면 바로 연락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조용히 알아서 해주세요. 요양원장이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지켜보죠. 진우는 담장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담장을 기어오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빨간 불빛이 번쩍했습니다. 삐삐삐. 적외선 감지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기 있다. 담 넘는 놈. 용역 직원들이 뛰어왔습니다. 진우는 골목길로 도망쳤습니다. 잡아. 오늘 확실히 쫓아내. 진우는 숨이 차도록 뛰었습니다.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고가도로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버려진 빵을 찾았습니다. 그래, 이게 오늘 내 저녁이네. 그래도 버리긴 아깝지. 진우는 젖은 빵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간 민석은 강남의 룸살롱에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야, 민석아. 보험금이 얼마나 돼? 솔직히 말해봐. 친구가 물었습니다. 8천만 원 정도? 거기다 집까지 팔면 억은 넘을 거야. 이제 좀 숨통 트이겠지.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쯤 나와? 오래 안 걸리겠지? 길어야 한 달? 어차피 오래 못 버텨. 의사도 돌려 말하더라. 민석은 양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가도로 아래에서 진우는 젖은 옷을 말리려고 종이박스를 깔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어떻게든 다시 찾아갈게요.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졌습니다. 빗소리가 고가도로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진우는 젖은 옷을 입고 일어났습니다. 인력시장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챕터 3위기 마이너스 클라이맥스의 전조. 아침 7시 진우는 철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이 반쯤 허물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굴착기가 벌써 외벽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벽 철거야. 장난 아니다.
조심해서 해. 현장 감독이 안전모를 던져줬습니다. 진우는 안전모를 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굴착기 팔이 벽을 때릴 때마다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진우는 삽을 들고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을 치웠습니다. 오전 10시 현장 감독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깐 사무실 다녀올게. 너희들 장난치지 말고 작업 계속해. 감독이 떠난 뒤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문 쪽에서 검은 세단이 멈췄습니다. 차에서 70대 노인이 내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출입 통제선을 넘어 건물 안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여기 위험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볼게. 금방 나갈 거야. 노인은 벽을 손으로 만지며 건물 안을 둘러봤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지은 건물이거든.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왔지. 왕 회장은 기둥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철거 중이에요. 진짜 위험해요. 밖에서 보시는 게 나아요. 응, 금방 나갈게. 몇 걸음만 더 보고. 그때 굴착기가 측면 기둥을 크게 건드렸습니다. 드르르. 건물 상층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천장 콘크리트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요. 진우가 왕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하세요. 고개 숙이세요. 진우는 온몸으로 왕 회장을 밀어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쾅! 콘크리트 덩어리가 진우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철근이 진우의 팔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뜨거워. 진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등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이, 괜찮아? 어디 크게 다친 데는 없나? 왕 회장이 진우를 살펴봤습니다. 어르신이 다치셨어요? 머리나 허리는요? 진우는 아픈 것도 있고 왕 회장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 때문에 살았어.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먼지와 소음 속에서 검은 세단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수행비서 2명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어디 다치셨어요?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나는 멀쩡하다니까. 이 청년이 나를 구해줬어. 이 사람부터 봐. 비서들이 왕 회장을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이쪽으로 빨리 옮깁니다. 구급대원이 진우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진우는 의식이 흐릿해지며 실려갔습니다. 오후 3시 진우는 응급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등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정신 차렸네요? 많이 놀라셨죠?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에요. 며칠 안정하면 될 거예요. 젊어서 회복도 빠를 겁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왕 회장이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젊은이, 이제 좀 괜찮나? 왕 회장이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밀어서 더 다치신 건 아니에요? 나야 멀쩡하지.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지. 고맙다. 왕 회장은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받아라.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가방 안에는 새 스마트폰과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저 이런 거 받을 입장 아닙니다. 진우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이 정도는 당연하지. 자존심 세우지 말고 받아. 저는 돈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정말 급한 일이요.
진우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는 거냐? 천천히 말해봐. 제 어머니가 위험해요. 형이 어머니를 이상한 곳에 맡겨놨어요. 병원에서 쫓겨나듯 나가셨어요. 진우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왕 회장에게 털어놨습니다. 카카오톡 사진, 병원에서의 싸움, 클라우드 접근 불가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왕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써봐라. 일단 증거부터 살려야지. 진우는 새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급히 클라우드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번에는 2단계 인증이 새 휴대전화로 왔습니다. 들어가졌다. 살아있다. 파일이 다 남아있어.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민석의 카카오톡 대화, 엑셀 파일, 모든 증거가 선명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형이 뭐라고 발뺌해도 이건 못 지웁니다. 진우가 스마트폰을 왕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왕 회장이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어. 왕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긴급 코드 발동해. 비서실장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어떤 단계로 진행하시겠습니까? 평소대로 하시죠? 최고 등급으로. 지금 당장. 시간 끌 여유 없어. 알겠습니다.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비서실장이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을 취했습니다. 법무팀, 보안팀, 조사팀 모두 대기시켜. 최우선 건이다. 왕 회장이 진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왕대석이라고 해. 너 같은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앞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인이 어려우면 도와야지. 사람 사는 세상이 그런 거야. 왕 회장은 서류 가방을 진우에게 밀었습니다. 이건 일단 받아둬라. 치료비도 필요하고 어머니 일도 당장 손 써야 한다. 하지만 너무 부담돼서 사양하지 마라.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없었을 텐데 이 정도도 못하겠냐. 비서실장이 통화를 마치고 왔습니다. 모든 팀이 준비됐습니다. 관련 자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이 청년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내 일처럼 움직여. 왕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꼭 구해드릴게요. 이제 저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진우가 침대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하지 마라. 사람이 할 일을 하는 거다. 대신 끝까지 포기하지 마. 왕 회장은 비서와 함께 병실을 나갔습니다. 진우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클라우드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형. 이번엔 그대로 안 넘어간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왕 회장의 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4전환. 새벽 5시 헬리콥터 소음이 평화요양원 상공에서 들렸습니다. 에어 앰뷸런스가 건물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의료진이 들것과 장비를 들고 내렸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요양원 위에 헬리콥터가 왜 와? 용역 직원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1층에서 정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왕대석 회장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공식 절차에 따라 들어옵니다. 요양원장이 급히 나왔습니다. 여긴 정식 허가받은 시설이에요. 아무나 들이닥쳐서 이러면 곤란합니다. 의료법 위반 정황이 포착돼 긴급 점검하는 겁니다.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법무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허가서 다 있어요. 우리도 법 어기고 싶어서 어기겠어요? 요양원장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 시설은 의료진도 없이 중환자를 맡고 있었네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건 잠깐만요. 설명을. 지금부터 환자 이송을 진행합니다. 말로 넘어갈 단계가 아닙니다. 의료진이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위급합니다.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의사가 외쳤습니다. 즉시 이송해. 준비된 장비 다 연결해. 의료진이 어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호흡기와 모니터를 연결한 채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잠깐, 보호자 동의 없이는 안 돼요. 이거 불법이에요. 요양원장이 뒤쫓았습니다. 보호자는 이미 정식으로 동의했습니다.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진우가 서명한 이송 동의서였습니다. 헬리콥터가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왕 회장의 대학병원 VIP 병동에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음압 격리실로 이송됐습니다. 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담당이가 진우에게 설명했습니다. 수술이 가능해요? 살릴 수 있습니까?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위험하지만 해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 정도면 미룰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좋으니 어머니 목숨만 좀 살려주세요. 진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전 9시 어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같은 시간 진우는 왕 회장 빌딩 20층 TF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비서가 정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입으세요. 회장님 뵐 땐 제대로 차리는 게 좋습니다. 진우는 처음 입어보는 고급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장난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F 팀장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진우의 클라우드 사진들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원본 데이터 복구부터 해야겠네요. 흠집 못 내게 완벽하게 살려야 합니다. 포렌식 전문가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카카오톡 서버에서 원본 대화 내용 직접 뽑아낼 수 있어요. 삭제해도 기록은 남거든요. 민석 씨 휴대전화도 원격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거기에도 단서 많을 겁니다. 조사팀원이 물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다 따라가고 있어요. 화면에 민석의 휴대전화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기록, 도박 사이트 접속 내역, 보험 관련 검색 기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사 컴퓨터도 확인해 볼까요? 거기도 뭔가 숨겨놨을 확률이 큽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회사 쪽이 진짜 본판일 수 있죠. 민석 회사의 PC 백업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숨겨진 폴더에서 횡령 관련 엑셀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이거 완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네요. 숫자가 다 말해줍니다. TF 팀원이 흥미로워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법무팀에 넘기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서요. 팀장이 지시했습니다. 오후 6시 수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좀 어때? 많이 긴장했겠구나. 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수술 중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어요. 우리 병원 최고 의료진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라.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네. 왕 회장이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다 못합니다. 그런 말하지 마라. 내가 나를 살렸으니 나는 너희 어머니를 돕는 거다. 서로 사람 노릇하는 거지. 저녁 7시 민석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셨어요.
보험금 지급 절차를 알고 싶어서요. 제가 큰아들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고객님, 수익자가 변경됐네요. 전화 너머 직원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수익자가 바뀌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오후에 강진우님으로 수익자가 바뀌었어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수익자였어요. 보험 계약자가 직접 변경하셨어요. 본인 서명까지 확인됐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러 가겠어요. 거기 가서 직접 보겠습니다. 민석이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밤 9시 10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정말 힘든 수술이었지만 해냈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사신 거죠?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 이식이 성공적으로 됐어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희망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우가 의사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1시간 후 회복실에서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진우야 너니? 어머니가 가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저예요, 진우예요. 진우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야? 병원이에요. 왕 회장님 병원이에요. 수술 잘 끝났어요. 민석이는? 형은 괜찮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 형 걱정하지 마세요. 형 일은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진우는 클라우드에서 복구한 카카오톡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좀 보세요,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요. 어머니가 화면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증거로 형을 고발할 거예요. 어머니 더 이상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더 두고 볼 수는 없지. 변호사에게 이걸 그대로 넘겨라. 숨기지 말고. 어머니가 진우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병원 1층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민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VIP 병동 어디예요? 경호원 2명이 민석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입 금지 명단에 있으십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뭐라고? 내가 친아들인데 어떻게 아들을 막아?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들릴 수 없습니다. 민석이 경호원을 밀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VIP 병동 유리창 너머로 진우가 민석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우는 TF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증거 정리 좀 더 서둘러 주세요. 형이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다 끝납니다. 오늘 밤샘이라도 해서 마무리하죠. 진우가 전화를 끊고 다시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안전해요. 누구도 함부로 못해요. 고생 많았구나, 아들아. 내가 나 살렸다. 어머니가 진우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은 로비에서 쫓겨난 채 차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VIP 병동에서는 진우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챕터 5절정. 오전 10시 왕 회장 빌딩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석이 변호사와 함께 먼저 도착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고마워요. 급히 모시느라 죄송합니다. 민석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갑자기 회의를 하자는 거야?
장례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해요. 진우가 어머니를 납치해서 이상한 병원에 가뒀어요. 민석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납치라니? 친아들이 그럴 리가 있냐? 작은 고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데 진우가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요. 민석 옆에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성년 후견인 신청 서류입니다. 의무기록상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리가, 우리 올케가 치매라니. 큰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우가 돈 때문에 어머니를 조종하고 있어요. 보험금까지 자기 이름으로 바꿔놨고요.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왕 회장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진우야.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 이런 자리까지 만들게 돼 죄송합니다. 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야, 진우야. 어머니를 어디 숨겨놨어? 사람들 말 못 알아들어? 민석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안전한 곳에 계세요. 형이 말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곳? 무슨 권리로 어머니를 마음대로 옮긴 거야? 보호자는 난데. 형이야말로 무슨 권리로 어머니를 그런 요양원에 버려두고 봉투까지 건넸어요? 진우가 회의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뭘 하는 거야? 여기서 쇼할 생각이야? 민석의 변호사가 의아해했습니다. 진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더 이상 말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진우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카카오톡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야, 카톡이잖아. 큰아버지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불러온 사진이 선명하게 확대됐습니다. 모친 가성비 분석, XLSX 파일명이 크게 보였습니다. 저게 모친 가성비? 작은 고모가 입을 막았습니다. 엑셀 파일 내용이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수술 시나리오와 사망 시나리오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비 2천만 원과 보험금 8천만 원이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아, 이게 뭐냐? 어머니를 두고 이게 무슨 짓이야? 큰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건 조작된 거예요. 저런 파일 제가 만든 적 없어요. 민석이 얼굴이 새하얘져서 외쳤습니다. 진우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자기야, 계산해봤는데 솔직히 수술해봤자 적자야. 보험금이랑 상속받을 것까지 합치면 1억 넘게 남는데 왜 2천만 원 들여서 고생만 시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서가, 이게 정말 내가 보낸 메시지냐? 말 좀 해봐라. 큰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우가 캡처해서 조작한 거예요. 저 문장 하나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진우가 파일 속성 창을 열었습니다. 촬영 시간, 위치, 기기 정보가 모두 나타났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새벽 4시 15분 서울대학교 병원 402호실에서 촬영됨. 진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메타데이터까지 조작할 수는 없죠? 저한테 그런 실력은 없습니다. 민석의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잠깐, 이건 불법 촬영 아닌가요? 병실에서 남의 화면을 몰래 찍은 거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병실에서 카카오톡으로 어머니 죽음을 계산하는 형을 발견했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옳았을까요? 저는 증거를 남긴 것뿐입니다. 진우가 반박했습니다. 다음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민석의 유흥업소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 시점이 요양원 보낸 날이잖아. 작은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린 그날 밤 강남 룸살롱에서 쓴 돈이에요. 카드 내역 그대로입니다. 300만 원? 아이고 세상에. 큰 고모가 경악했습니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계셨는데 형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보험금 이야기를 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도박 사이트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사 공금으로 도박을 한 기록이에요. 본인 계정으로 결제됐습니다. 공금으로? 회사 돈으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큰아버지가 분노했습니다. 횡령한 돈이 3천만 원이 넘어요.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시도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신 사이에 보험금 수익자를 자기로 바꾸려고 했어요. 시간 다 나옵니다. 민석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진우가 돈을 노리고 꾸민 판이야. 나를 악마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그럼 이 녹음 파일도 조작인가요? 진우가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석이 요양원장과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지면 바로 연락 안 하셔도 돼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냐? 설마 이것까지 남겼을 줄이야. 큰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상황 설명도 안 듣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농담 반으로 한 얘기예요. 민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 회장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정식 고발장을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정리됐습니다. 이건 가족끼리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석 씨? 네네. 민석이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횡령, 사기, 무고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권리는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얘기 좀 들어보세요. 민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우야, 우리 형제잖아. 너까지 이러면 안 되지. 민석이 진우에게 애원했습니다. 형도 어머니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돈부터 계산했어요?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회의실 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경찰들이 민석을 붙잡았습니다. 나 달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민석이 발버둥 쳤습니다. 진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형인데. 민석의 목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친척들이 하나둘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우리가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 보고 살았구나. 큰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작은 고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어머니가 안전하면 그걸로 됐어요. 나머지는 법대로 가면 됩니다. 진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왕 회장이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다, 젊은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끝까지 버텼구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가족을 지킨 거야. 그런 사람은 결국 빛을 보게 돼. 너무 겁내지 마라. 회의실 창밖으로 경찰차가 떠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챕터 6 2번째 위기. 일주일 후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민석이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보석금 마련됐어요? 제발 됐다고 해주세요. 민석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3억 원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해외 출국 금지, 주거 제한, 연락 제한 이렇게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디를 못 가든 일단 나가는 게 중요해요. 안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민석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뭘 하실 건가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재판은 불리합니다. 제가 계획이 있어요.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민석이 씩 웃었습니다. 오후 3시 민석이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마중 나온 친구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고생했다. 꼴도 보기 싫었겠다. 안에서. 고마워. 근데 지금은 인사할 시간 없어. 급한 일이 있어. 민석이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 가냐? 집부터 가서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홍대. 아는 유튜버 만나야 해. 그 사람이면 판을 뒤집을 수 있어. 1시간 후 민석은 홍대의 한 카페에서 30대 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남자의 명함에는 이슈헌터 마이너스 구독자 150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 씨 이야기 들었어요. 요즘 제 채널에 딱 맞는 내용이네요. 이슈헌터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말 억울해요. 제가 어머니 모시려고 했는데 동생이 돈 때문에 저를 완전히 악마로 만들었어요. 영상으로 만들면 반응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 싸움 이야기가 제일 잘 나가거든요. 얼마나 줄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석이 봉투를 테이블 아래로 밀었습니다. 1,000만 원이요. 영상 하나에 이 정도면 손해는 아닙니다. 편집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제 쪽에 유리해야 합니다. 저희가 전문이잖아요. 병원 CCTV도 구했고요. 보기 좋은 장면만 딱 살리면 됩니다. 이슈헌터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민석 씨가 완전히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사람들 여론 금방 돌아서요. 진우를 완전히 망신 줄 수 있어요? 길거리 못 다니게 만들 수 있나요? 댓글 조작까지 하면 일주일 안에 사회적으로 매장 가능합니다. 저희 팀이 그쪽은 더 잘해요. 민석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충격. 형을 폭행하고 어머니를 납치한 패륜 동생의 실체였습니다. 왕 회장 회사 로비에서 진우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편집된 병원 CCTV에서는 진우가 민석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언제 이렇게까지 편집을. 진우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런 쓰레기가 어떻게 사람이야? 형을 때리고 어머니까지 팔아먹네. 저런 놈은 감옥에서 썩어야 해. 진우 씨. 비서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회사 앞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피켓 들고 서 있어요. 진우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패륜아, 진우 퇴출하라. 가족도 팔아먹는 놈을 왜 고용하나? 저게 뭐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진우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고 온 것 같아요. 실시간 방송까지 하고 있어요. 왕 회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진우야, 어떻게 된 거냐? 밖이 장난이 아니구나. 회장님, 저 영상은 조작된 거예요. CCTV도 잘라붙인 겁니다. 알고 있어. 나는 믿는다. 하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에 피해를 끼쳤네요. 이런 일까지 번질 줄은. 그런 게 아니야. 다만 왕 회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이사진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회사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고 있어요. 한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주주들 문의가 쏟아집니다. 일단 진우 씨와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요? 잠시만이라도. 다른 이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회장님 곤란하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한편 민석은 법원에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조작된 진료 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환자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시기 힘든 상태입니다. 민석의 변호사가 법원 직원에게 설명했습니다.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합니다. 임시처분 신청도 함께 하시겠어요? 네, 환자 보호를 위해 급합니다. 자산 동결도 필요합니다. 이틀 후 법원에서 임시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진우의 병원 접근도 제한됐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어머니 아들인데 면회가 안 된다고요? 진우가 법원 통지서를 받고 경악했습니다. 임시처분으로 환자분 면회가 금지됐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병원 직원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지금이라도 조금만 알려주세요.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진우는 병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신용카드도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카드가 안 돼요? 한 번 더 찍어볼까요? 편의점 직원이 말했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신가요? 이 카드 계속 오류 떠요. 진우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현금이 3,000원밖에 없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계산 안 할게요. 진우가 물건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진우 씨, 형을 폭행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그대로 맞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게 어머니를 납치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국민들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기자들이 진우를 에워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하하, 잠깐만요, 숨 좀. 진우가 과호흡 증상을 보였습니다. 저 좀 제발 길만 비워주세요. 진우가 기자들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VIP 병동에서 어머니가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왜 안 오지? 하루도 안 빼먹고 왔는데. 어머니가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법원에서 면회 금지 명령이 내려왔어요.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무슨 소리예요? 내 아들을 왜 못 오게 해요?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민석 씨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다고 해요. 서류가 접수됐대요. 그럴 리가 민석이가 또?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대 밑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태블릿 PC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더는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어머니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카카오톡이 자동으로 동기화되었습니다. 화면에 민석이 요양시설로 강제 이송하기 직전 보낸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어머니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병인분, 진우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걸 꼭 보여줘야 해요. 글쎄요, 법원 명령이라서 저도 함부로는. 이 증거를 진우에게 전해줘야 해요. 안 그러면 또 당해요. 어머니가 태블릿을 꼭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진우는 왕 회장 회사 로비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규정상 곤란합니다. 죄송해요. 금방 나갈게요.
조금만 앉았다 가려 했어요.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진우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챕터 7 두 번째 위기의 해결. 성년후견인 청구 재판 당일 아침 서울가정법원 앞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유튜버들이 실시간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피켓을 든 시위대가 페류나 처벌하라고 외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법원 앞이 완전히 시끌벅적합니다. 이슈헌터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때 사설 구급차가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이 목보호대와 팔부목을 착용한 채 휠체어에 앉아 내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 많이 다쳤네. 동생이 저렇게 만들었나 봐. 구경꾼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동생한테 얼마나 심하게 맞았으면 저 꼴이 났겠어. 민석이 휠체어를 타고 법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민석 씨, 현재 몸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힘드신가요? 아직도 여기저기 아파요. 그래도 진실 밝히려고 나왔어요. 민석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동생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냥 사실 그대로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거짓말은 안 했으면 합니다. 법정 안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석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 입장. 판사가 들어오자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신청인 측부터 주장해 보세요. 민석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조작된 진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차남인 강진우가 환자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주변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병원 CCTV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편집된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진우가 민석을 공격하는 장면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청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매우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또한 환자를 무단으로 납치해 은밀한 장소에 감금했습니다. 가족 동의도 없이요. 판사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보조기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기 저분이? 방청석이 술렁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강복순입니다.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움직이시면 위험하실 텐데요. 판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치매도 아니고요. 제 정신 제가 압니다. 어머니가 판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걸 보세요. 어머니가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진실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직접 저장해 둔 겁니다. 태블릿 화면을 법원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카카오톡 자동 동기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민석이 요양시설로 강제 이송하기 직전 보낸 대화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 악화시켜도 상관없어. 어차피 며칠 안 가실 것 같은데. 보험금 타면 바로 정산하자. 문장들이 그대로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판사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제 큰아들이 보낸 메시지예요. 제 목숨을 돈으로 계산한 거죠. 그대로 보이시죠? 어머니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장난으로 한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민석을 제지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화면에 더 많은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요양원장과의 뒷거래, 의료진 매수 시도, 보험금 수령 계획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청석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때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왕 회장의 변호인단이 들어왔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꺼냈습니다. 병원 복도 전체를 촬영한 원본 CCTV 영상입니다. 편집 전 영상입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석이 혼자 넘어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진우는 오히려 민석을 일으키려고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 영상은 조작된 거였군요. 앞뒤를 다 잘라버렸네요. 판사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냥 실수로 넘어졌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석 씨가 이슈헌터와 통화하며 영상 조작을 의뢰한 녹취입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편집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저희가 전문이잖아요. 민석 씨가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방청석의 유튜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슈헌터 저 자식, 우리도 속였네. 저 채널, 이제 끝났다 정말. 실시간 방송을 하던 유튜버들이 급히 민석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완전 반전입니다. 가해자가 따로 있었어요. 민석이 가해자였어요. 지금까지 말이 다 뒤집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증거 변조와 위증 정황이 명백합니다. 이 정도면 더 볼 것도 없군요. 재판장님, 잠깐만요. 전 그냥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강민석 씨의 성년 후견인 게시 청구를 기각합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러면 저는 끝이에요. 민석이 휠체어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위증, 무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구속을 요청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석 씨 체포하겠습니다. 얌전히 일어나 주세요. 나 달라고. 나 억울해. 다 오해야. 민석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보호대와 부목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짜로 다친 척 하신 거였군요. 이제 그럴 필요도 없겠네요. 경위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석이 끌려나가며 발길질을 했습니다. 구두 한 짝이 법정 바닥에서 벗겨져 굴러갔습니다. 진우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민석의 목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어머니와 진우가 법원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진우 씨, 승소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이제 안심해도 되나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진우는 어머니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형도 더는 우리 괴롭히지 못해요. 고생 많았구나, 아들아. 너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어머니가 진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평온하게 살자. 더는 이런 일 겪지 말자. 두 사람은 경호 라인을 따라 법원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구속차에 탄 민석이 창밖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민석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우가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8 결말 및 에필로그. 석 달 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민석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강민석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횡령,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 각 죄목이 병합되어 중형에 처합니다. 민석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친척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항소는 하시겠습니까? 국선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할 돈도 없어요. 이제 뭐든 소용없겠죠. 민석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같은 시간 이슈헌터도 별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채널 운영은 영구 금지하며 관련 계정은 모두 압수합니다. 이슈헌터의 150만 구독자 채널이 그날로 삭제됐습니다. 한 달 후 서울구치소에서 민석이 교도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영치금이 얼마나 있나? 교도관이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5만 원 정도네요. 많지는 않네요. 그럼 배식실 청소할래요. 힘들어도 할 사람 필요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당 3,000원이야. 그래도 할래? 네,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죠. 민석은 다른 수용자들의 식판을 닦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전 룸살롱에서 300만 원을 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1년 후 왕대석 건설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금분기 실적 발표하겠습니다. 진우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3건이 모두 계약 체결됐습니다. 매출이 작년 대비 40% 증가했네요. 상당한 성과입니다. 이사 하나가 감탄했습니다. 진우 본부장 덕분입니다. 열심히 뛰어줬어요. 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왕 회장이 진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진우야, 수고했어. 이번 분기 정말 잘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이번 보너스로 뭐 할 거야? 이 정도면 꽤 될 텐데. 어머니께 새 집을 구해드리려고 해요. 마음 편히 사실 수 있게요. 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들이구나. 어머니가 참 든든하시겠다. 일주일 후 진우는 어머니와 함께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봤습니다. 여기가 어떠세요? 복부인이 베란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넓은 테라스였습니다. 너무 좋구나. 이렇게 탁 트인 데서 살 줄이야. 어머니가 강바람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요, 어머니. 이제 고생 끝내야죠. 이런 곳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 괜히 내 어깨만 무거워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어머니 편히 사시는 게 제 소원이에요. 진우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한 달 후 새집 거실에 어머니가 가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왕 회장이 준 백지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진우가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진우야, 밥 먹자. 국 식기 전에 와라. 어머니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네, 갑니다. 금방 가요, 어머니. 진우가 액자를 한 번 더 보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6개월 후 왕 회장이 임원진을 모아놓고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은퇴합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후계자는 누구로 하실 건가요? 전무가 물었습니다. 여러 후보를 두고 지켜보겠습니다만 왕 회장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 정도 실력은 보여줬다고 봅니다. 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준비도 안 됐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시간이 가면 더 단단해질 거다. 다른 임원들이 진우를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기 어머니는 대학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물 드릴까요? 목마르시죠? 어머니가 간병 중인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주 같네요. 환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큰 수술을 받았거든요. 이제 다른 분들을 도우려고 해요. 받은 걸 돌려줘야죠. 어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 천사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여름 휴가철 인천공항 카페에서 진우와 어머니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네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는데. 진우가 탑승권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이죠?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대로 골랐어요. 그래, 제주도 옛날에 한번 가보고 못 갔지. 고마워, 아들아. 어머니가 진우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수신자 서울구치소라고 표시됐습니다. 누구야?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화면을 확인한 뒤 즉시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껐습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신경 쓸 필요 없는 전화예요. 그래, 탑승 시간이 됐나 보네. 우리 슬슬 가자. 두 사람이 일어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2번 게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안내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진우는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옆자리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륙합니다. 기장의 안내가 방송됐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속도를 내더니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예전에 쫓겨났던 병원이 있었습니다. 민석과 싸웠던 병실도 새벽에 걸었던 거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과거였습니다. 진우야, 창밖이 예쁘구나. 구름이 이불 같아. 어머니가 깨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이제 우리 앞에는 이런 하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우는 어머니와 함께 구름 사이로 사라져가는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우리 둘이서. 어머니가 진우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해요. 진우의 시선이 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인한 계산, 그리고 그 계산을 거부한 한 아들의 용기. 진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심지어 어머니를 볼 권리까지. 하지만 그는 단 하나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마음, 그 하나만은.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옵니다. 진우에게 왕회장이 그랬던 것처럼요. 선행은 선행을 부르고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민석이 계산기로 따져본 어머니의 가치는 몇 억이었지만 진우가 목숨 걸고 지켜낸 어머니의 가치는 그 어떤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계산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